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2학년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체육 수업을 진행하게 될 김수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이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음풀이라는 거는 잘 알 거예요. 체육 수업을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아닌 이 마음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점, 그리고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머리가 많이 뽀글뽀글하죠. 여러분들 만나려고 뽀글뽀글 한번 볶아봤는데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자, 박수. 근데 박수 안 치는 학생이 있네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박수. 너 왜 안 쳐? 너. 그렇죠. 다시 한번 박수 쳐볼게요. 마지막. 너 때문에 다시 치는 거야. 자, 박수. 네. 선생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요. 장난이었어요. 여러분 낚인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서 박수 치신 분들 제대로 낚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개그로 선생님의 어줍지 않은 개그로 시작을 했으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선생님 소개 그리고 학교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우게 될 체육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체육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뭘까요? 네, 어떻게 보면 개요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설명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맞습니다. 체육 수업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거는 어차피 등교 계약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때가 있을 테니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순서 선생님 소개를 간략하게 해줄 거고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선생님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점 설명해 줄 거고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스포츠, 접하게 될 스포츠 종목들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름은 김수현 선생님이고요. 별에서 온 그분 아니고 나는 해를 품지도 않았어요. 뭐 알겠지만 너무 식상한가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나이는 태정대세 문단세. 난감하죠? 자, 선생님 양력입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8년간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고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꿈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은퇴를 했어요. 선생님 은퇴 후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고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2016학년도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전일중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5년 차고요. 2021년 내년이죠. 드디어 다른 학교로 전출 예정입니다. 올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맡은 학년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전일에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체육활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규 수업이 있고요. 학년당, 그러니까 모든 학년이 공통이고요. 일주일에 3시간씩 체육 수업을 하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스포츠클럽. 이 학교 스포츠클럽은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과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으로 나뉘고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내에는 왜 교육과정 내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목요일 7교시에 스포츠 수업 했었죠. 그 체육 활동을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이라고 하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됐기 때문에 목요일 6교시로 시간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시간표 밖에 있는 체육활동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방과후 학교가 있을 것이고 토요스포츠도 있을 거예요. 이 토요스포츠는 작년에 선생님이 넷볼만을 가르쳤었고요. 이렇게 방과후 학교나 토요스포츠를 듣는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에 출전을 합니다. 유니폼을 맞추고요. 유니폼 앞에 전일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남자축구, 여자축구, 농구, 배드민턴, 넷볼, 배구, 이 외에도 킨볼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클럽 리그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종목은 선생님이 전일중학교에서 출전했었던 종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서울시 3위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네요. 작년엔 선생님이 남자축구와 넷볼부를 지도를 했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동아리, 창체 시간에 5, 6, 7교시 동아리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체육활동입니다. 구기반은 작년 권태균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문화 탐구반을 운영을 했어요. 이 외에도 탁구반이라든지 등산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리 시간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체육을 좋아한다 싶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체육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체육 시간에 지켜야 할 점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자유시간 정립.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지각을 하지 않고, 즉 수업 시간 종이 쳤을 때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운동장에 다 나와서 집합을 해 있다 하는 것. 체육복은 여러분 반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쁘게 체육복을 다 착용을 하고 왔다. 운동장은 줄을 맞춰서 운동장을 예쁘게 잘 뛰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유시간을 정립을 해줘요. 어떤 선생님들은 자유시간 그냥 마음대로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공짜로 자유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 항목당 1분 30초씩의 자유시간을 정립을 해줘요. 잘 지켰을 경우. 그 자유시간 정립이 45분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 시간 자유시간을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 종이 치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서 지각을 하지 않았고, 체육복도 모든 학생들이 다 잘 입었어요. 그리고 운동장도 예쁘게 잘 뛰었습니다. 그러면 총 4분 30초의 자유시간이 그날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 한 12차시 정도 여러분들이 풀로 채워서 자유시간 정립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시간을 쓸 수 있게 되겠고요.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이거를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쓰고 다음 학년으로 가는 학급이 있고, 최악의 학급은 1시간밖에 쓰지 못하고 가는 학급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내 학급, 내 친구들한테 피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잘 입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될게요. 다음으로는 안전이에요. 이 안전은 다른 교과 시간에는 볼 수 없는, 체육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죠. 배드민턴 라켓과 소프트볼을 적어 놓은 건 올해 여러분들이 접할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 놓은 거고요. 배드민턴 라켓, 소프트볼. 이 안전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이 뒤에서 종목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볼만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이게 뭘까요? 네, 투포환 공이에요. 투포환이 뭔지 아는 학생 있나요? 올림픽 육상 정식 종목이기도 한데 이 공이 되게 무거워요. 쇠공인데 이걸 멀리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투포환이라는 종목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쓰는 소프트볼 수업 때 쓰는 티볼공도 이거랑 크기가 정말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합니다. 다만 단단함과 무게에서 차이가 나겠죠. 자, 선생님 실제로 수업하다 있었던 일인데요. 이 투포환 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운동장에 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 시간 수업이 마치고 나서 이거를 못 치웠나봐요. 그리고 다음 시간 수업하는 반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온 남학생 하나가 당연히 소프트볼 공인 줄 알고 티볼 공인 줄 알고 이걸 달려가다가 냅다 차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이 차질까요? 아니면 내 발이 차질까요? 그쵸. 엄지발가락이 거의 산산조각이 났어요. 발톱 다 깨지고요. 안에 뼈도 골절이 됐고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이런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니까 항상 나와서 좀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요. 신체 활동이 많은 교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1년 동안 한 명도 다치는 학생 없이 무사히 체육 수업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음 체육부장 선출할 겁니다. 네, 설명이 잘렸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장이 할 일은 학급 학생들 운동장 나오면은 정렬시키고요. 인솔해서 체조하고 운동장 뛰고 기자재 정리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역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여학생, 보통 그리고 부상자 이런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활동을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 관찰 기록지를 작성을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견학생 수업 관찰 기록지라고 해서 이거를 그 시간 안에 작성을 하고 그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건 왜 작성을 할까요? 네. 직접적으로 내가 수업에 참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음 수업에 대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데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팔 다쳤어요. 수업을 못해. 그랬을 때는 수업을 빠지는 게 아니라 수업 같이 다 듣습니다. 그 선생님이 했던 말들, 설명들 따라다니면서 다 듣고요. 기록하고 느꼈던 거 작성하고 제출을 하셔야, 그래야 내가 팔이 나와서 다음 시간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추선훈법은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요. 등교 계약했을 때. 선생님 체육 시간에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욕 진짜 15지기 잘하거든요. 레알. 근데 선생님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절대 욕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에 대한 예의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친구 간의 의가 상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워밍업 하는 방법, 러닝 스트레칭 선생님이 또 체육부장한테 따로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럼 2학년 1년 동안 어떤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기 배드민턴, 저글링, 단체 줄넘기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배드민턴은 구기대회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글링 수업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만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고요. 2학기에는 원래 3개 종목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2개 종목으로 줄였어요. 이거는 넷볼이랑 소프트볼 둘 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차시가 많이 소요가 되는 종목들이라서 선생님이 2종목으로 줄여놨습니다. 그 중에서 넷볼을 구기대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넷볼이 뭔지, 소프트볼이 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설명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배드민턴,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했을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사진만 보고 넘어갈게요. 저글링이고, 저글링 평가를 영상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고 그걸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그걸 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돼요. 보여줄게요. 지금 이 학생은 저글링을 100개 넘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점 기준은 12개만 성공하시면 A입니다. 자, 이게 저글링이고요. 단체 줄넘기는 2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서서 하는 단체 줄넘기, 그리고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면서 뛰는 팔자뛰기, 2가지 종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볼이고요. 넷볼은 지금 당장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사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고, 이렇게 유니폼 조끼에 포지션별로 이니셜이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프트볼이고요. 소프트볼의 가장 큰 특징은 투수가 윈드밀 투구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공을 던져주는 게 특징인데, 이것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전달사항만 조금 전달하고 오늘 1차 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평가 기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텐데, 평가 기준을 다 세워놨지만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정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등교한 이후에 다시 공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올려줄 겁니다.
앞으로 3차시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 팝스 수업을 2차시 동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면 지금 이 시기에 팝스를 측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팝스를 올해 측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고요. 다음 저글링 수업을 한 5차시, 이건 한 4차시에서 6차시 정도로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차시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